박근혜 국정농단 기억하시죠? 2014년 1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세계일보를 통해서 처음 보도되면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그리고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래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언론에 나오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당시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근무하셨던 박관천 전 경정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제가 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예. 인터뷰를 2023년 작년에 하신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민정사정 업무를 한 12, 13년 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정치 그 권력, 네. 그다음에 그걸 둘러싼 권력에 대한 안 좋은 면을 좀 많이 봐가지고 가능하면 그쪽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살려고 네. 약간 등을 돌리는데 네. 참 최근에 제가 이제 기자님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 응하게 된 것은 국민들이 불행하게 생각하는 그런 역사가 다시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인터뷰 응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불행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고 예.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 말씀 주셨습니다. 예, 예.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2014년도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그 선임행정관으로 계셨던 이제 거죠? 행정관으로 계셨던 거죠? 그 가족, 친인척 측근 관리를 저 혼자 담당했었죠. 예, 가족, 친인척, 측근 관리. 예, 그때 예. 이제 정윤회 문건 파문이라고 해서 처음 그렇습니다. 나왔을 예, 예. 때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우리 박관천 경정님하고 그리고 이제 조홍천 당시 예. 비서관 두 분이 이른바 문건 유출 사건으로 예. 역공을 당해서 상당히 되게 고생도 하시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14년도에 그 정윤회 문건 파문과 2024년 딱 10년이네요. 오늘의 상황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 정윤회 문건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 문건의 그 제목은 VIP 최측근 비선 국정 개입 동향 문건입니다. 아, 비선 국정 개입 예. 동향 문건. VIP 최측근 비선 예. 국정 개입 동향 문건 동향 이렇게 예. 되었고 예. 밑에 보면 민정수석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서를 작성했거든요. 예.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비선 최측근 비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 그게 이제 다운돼서 그렇게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일련의 그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그다음에 명태균 씨 그다음에 여러 그 상황을 봤을 때 2014년 말 15년 초 제가 그때 처음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뭐 소위 말하는 권력 서열 발언. 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 말을 했는데 예. 그때와 비슷하게 돌아가는 정말 너무 유사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그게 이제 막 문제가 됐었죠 초에.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결과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문건이 왜 밖에 나왔는가 네. 여기에서만 특수부 한 개 부가 매달리고 예.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부 검사 한 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예.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밖에 말이 많이 나오고 회자되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더만요. 네.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민심을 모르는 말이다. 나라와 당을 위해서 무엇인가는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거 때 도움을 많이 준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각종 대기업의 어떤 아픈 점을 꼬집어 가지고 예.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금품을 어떻게든 수수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명태균 씨 뭐라 그럽니까? 선거에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대통령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겠죠. 단 하나 다릅니다. 기업에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배지를 달기 위해서 공천을 받기 위한 사람들로부터 지금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네. 정말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형식을 보고 참담했던 게 국회의원이 무슨 조폭도 아니고 월급을 반띵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깡패나 조폭이 네. 뭐 성매매업소 운영하고 오락실 운영하고 불법 게임장 운영해가지고 다 비용 제비하고 반띵한다는 말을 들었어도 국회의원 세비를 반띵한다는 소리는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국민의 대표입니까? 자, 이렇게 똑같이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도 지금 대통령실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문제가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네. 2015년도하고 똑같습니다. 2015년도 대통령실 당시 청와대에서도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게 비슷했습니까? 분위기가 그랬죠. 그리고 예. 대통령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국기문란사범이라고. 제가 그래서 국기문란사범이 됐었죠 그때. 예. 그때 보면은 조홍천 비서관하고 저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비선 VIP 채택권 비선 관련 국정개입 동향 문건, 예. 인사개입, 예. 그다음에 교통비 수수. 교통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면 통행세라 그럽니다. 톨비라 그럽니다. 예, 이 뭐예요? 톨비가 억대예요. 돌비가 억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제가 이제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조사를 하든 어쨌든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당시에 제가 처음 들은 말입니다. 조홍진 비서관은 그 과거에 뭐고 그 선거 시절에 네. 그걸 담당했었거든요. 예. 저 리스크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럽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는 것은 네. 할매의 영린을 건드리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할매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다. 예. 지금도 그런 말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나 뭐 누구에 대해서 또는 김 여사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린을 건드리는 거다는 말을 갖다가 정치권에서 왕왕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어떻게 얘기는 그렇게 아니 그 참 추운 날 광장에 그렇게 아픔을 겪고도 아직도 그렇게 하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날 광장이 지금도 저는 그때 현장에서 무려 5달 동안 아, 예. 한 주도 주말을 쉰 적이 없습니다. 현장 중계 그때 많은 모두 1,710만 명이 달하는 시민들이 광장에 쏟아져 나와서 그 정말 평화롭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제 회복하기 위한 그렇죠. 시민혁명을 했던 건데 지금 또 똑같은 상황을 10년 만에 맞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자꾸만 문제가 나오니까 명품배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기자님? 네. 그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했어요.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다. 사인이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영부인은 사인이다. 영부인은 사인이다. 자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거론할게요. 또 뭐 언론에 나왔으니까 홍준표 국회의원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최순실 씨를 허접한 강남 아줌마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예, 사인보다 더 표현이 안 좋은 거죠. 예. 자 그러면은 YS 정권 때 구속됐던 김현철 씨. 예. 자 DA 정권 때 구속됐던 두 아들. 예. 그건 사인 아닙니까? 법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소위 말하는 줄을 대고 백을 씁니까? 그만큼 공적인 지위는 없지만 미국 대통령법에는 영부인에 대한 공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위가 없다 그래가지고 예. 권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예. 비선들은 지위가 없습니다. 원래 아니 예. 명태균 씨가 본인을 바람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저기 그림자. 그림자라고 칭하죠. 예, 예. 제가 하나의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예.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도 그 최측근이라는 네. 비선이라는 분 제가 한 분을 만나서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 자꾸 밖에서 인사를 개입한다, 무엇을 개입한다, 뭐 한다 말이 들립니다. 예. 그리고 인사금융 서류가 나간다, 어쩐다, 그 사람이 본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랬습니다. 차라리 예.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예. 비서실장이든 예. 대통령 특보든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오셔가지고 떳떳하게 네. 대통령과 같이 예. 정치 철학이 갖고 예. 그래서 국민이 선택했으니까 국민이 선택하면 참모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떳떳하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저는 아무래도 민정에 오래 있으니까 이런 정치 권력 비선에 안 좋은 면을 더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비선이라는 게요. 마약입니다. 마약. 예. 예. 먹기에는 비선들은 엄청 달콤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면 공무원이 되죠. 그것이 어공이든 늘공이든 네. 선출이든 공무원이 되면 각종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법적인 져야죠. 책임도 져야 되고 예.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예. 비선은 그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입김으로서 A가 괜찮습니다. B가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C를 공천 줘야 됩니다. 아니 무슨 A 기업은 악덕 기업입니다. B 기업은 살려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공식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좌우합니다. 책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딱 그런 상황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예. 권리와 책임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만 하더라도 저희가 예. 보면 명품백 같은 경우도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무혐의 종결 처리를 권익위도 하고 검찰도 하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범한 어떤 공직자의 부인이 똑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하면 당장 압수수색해서 사법조치, 의법조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은 무법천지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수사를 많이 했고 특수수사를 했습니다. 네. 부부라는 것은 예. 동일시의 같이 경제공동체. 공동체로 봅니다. 예. 경제 공동체 그 이상의 공동체로 봅니다. 예. 과거에 공무원 부인들이 예. 뭘 받습니다. 네. 자 명절이라고 집에 왔는데 귤박스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돈이 200만 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공무원 부인이 그걸 가지고 그걸 써버렸습니다.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예. 남편 처벌 받았습니다. 처벌 받았습니다. 처벌 받았다. 예. 예. 그런데 하물며 예. 대통령 부인. 대통령 부인은 영부인입니다. 우리나라 국격을 갖다가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는 겁니까 스스로? 아니 영부인 보고 사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위가 없기 때문에 뭘 받아도 된다고요? 지금 대통령실 스스로가 영부인을 갖다가 품위를 확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최순실 씨도 당시에 경제공동체라는 그렇습니다. 걸로 해서 예.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공동체였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경제공동체보다 더 세다. 그럼 공범으로 처벌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범으로 처벌해야 마땅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법이라는 것은 기자님 그렇습니다. 네. 법을 풀어보면은 물수자 갈 것자입니다. 예. 물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예. 즉 일반 사람들이 시골 가서 노인들이 싸우죠.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육법 전설 알아서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일반 상식을 꼭 상식 중에서 꼭 지켜야 될 것. 네. 그것을 성문화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육법 전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부인이 명구백을 받았다.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이걸 갖다가 그래요 네 하고 납득하겠습니까? 여론조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수사해야 된다. 네. 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주신 분도 예. 나 이런 청탁했소 합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수사기관이지 대한변협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검찰을 보면요. 네. 대한변협 같습니다. 아니 검찰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물론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맞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은 법을 실행하는 적극적 기관인데 무슨 검찰이 대한변협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저만 그런 느낌 받을 걸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누군가를 비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그렇습니다. 쏟아지고 있는 거고. 예. 제가 우리 그 행정관님 오시면 이것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제 JTBC 보도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직원이 명태균 씨를 찾아가서 공을 많이 세우셨으니 대통령 여사 이름을 팔고 다녀도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요. 청와대에서 근무한 특히 이제 민정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험으로 볼 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계셨잖아요. 이게 공무원이 명태균 씨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청와대에 보면은 제가 직급을 대충 이야기했더니요. 네, 네, 네.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 네. 행정요원, 그다음에 실무주무관이 있습니다. 네.
민정에 1년이라도 그만 실무 주무관을 쭉 세워도 100명을 세워도 그걸 보면요. 네. 아 그런 말을 하는 게 맞아라고 할 사람이 저는 10%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상식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이 청와대를 제가 그 대통령 취임 초기에 두 번 들어가서 2번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어공과 널공이 들어옵니다. 어공과 널공은 어떤 건지 아시죠? 네네네. 그러면 청와대에 보면 흡연구역이 비서실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 청와대. 옹기종교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죠. 예, 예. 서로 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대통령을 만드는데 총 들어간 노력이 100이라 그러면은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다 들어보면 한 10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널공들은 그냥 파견 공들은 나와서 고개 숙이고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어공들은 와서 그럽니다. 요번에 이거 말이야 내가 이래 대통령 만든 거야. 내가 대통령 만든 거야. 그걸 다 모으면은 네. 100이 아니고 한 100만 원 됩니다. 100만 명. 예. 예. 이게 이제 처음에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거죠. 이게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거고 그다음 청와대는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이제 밝히겠습니다. 네. 정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별로 주로 사고 유형, 예. 즉 자체 사고 유형, 예. 소위 말하는 비리 유형 예.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교육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아. 예전에 제가 이제 항상 오면은 그 처음에 정부 들어왔을 때 2번 다 제가 교육을 했는데 예. 그 교육 자료가 청와대 내부망에 항상 떠 있습니다. 그 비디오 자료가 네. 떠 있다가 제가 이제 2014년도에 비선실세 VIP 채채권 비선실세 그 국정농단 계획 동향을 네. 작성하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부터 그 이제 영상은 그 교육 예, 영상이 예. 사라졌더라고요. 어허. 근데 그 자료는 남아 있을 겁니다. 연차별 비위 유형. 연차별 비위 유형. 예. 예. 처음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처음에 어공들이 확 들어옵니다. 널공들은 사고를 잘 안 칩니다.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복귀하면은 다시 공무원을 해야 되고 네. 밖에서 공무원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사고 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압니다. 예. 주로 이제 어공들 사고가 많은데 예. 처음에는 딱 잠잠합니다. 예. 마치 물 밑에 깔아앉은 저 넙치처럼 가만히 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들어오니까 이게 청와대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네. 무섭습니다. 예. 또 오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은 각 부처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자료 보내라면 바로 보내줘. 예. 오면은 고개 팍 숙이죠. 예. 자기도 모르게 권력에 도취돼 버립니다. 그러면 한 1년 차 말부터 사고가 살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네. 이제 2년 차 되면 본격적인 사고가 일어나죠. 예. 그런 유형별로 있습니다. 예. 그런 그런 유형이 민정에 그 교육 자료가 있을 건데 그것도 청와대 교육도- 공직기관에서 예. 정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아니 거기에도 보면은 그 측근 관리 또는 공직기관 관리가 있습니다. 관리 담당하는 행정관이 관리 담당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통령 이름을 팔고 다녀도 된다고요? 대통령 이름을 팔고 다니는 사람을 막아야 됩니다. 예. 막아야 될 사람이 이름 팔고 다녀야 된다고요? 저는 이렇게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은 네네. 저는 이거 안 믿고 싶습니다. 설마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 설마 이거는 말입니다. 예. 좀 나쁘게 비유한다면요. 예. 경찰에 와가지고 예. 자기 권총 주면서 예. 너 길 가다가 이 사람 팍 쏘면 안 돼. 실탄 예. 나가기 때문에 예. 요걸로 위협해가지고 예. 돈은 뺏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공직기관 비서, 그러니까 이건 뭐 하여간 명태균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가 없이 바로 대통령실에서 입장 발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으면 있다. 예. 없으면 없다. 있었으면은 그거는 이런 말이 아닌데 명태균이 이렇게 알아들었다. 예. 해야 되는데 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이런 게 명태균 씨가 경선 이전에는 만난 적이 있다 대통령을,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명태균 씨가 이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본인을 구속하게 되면 예. 한 달 안에 하야 또는 탄핵인데 감당이 되시겠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는 메시지 아닐까요? 기자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헌법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비선실세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비선실세로부터 나오고 이렇게 바뀐 줄 알았습니다. 네. 아침에 찾아보니까 헌법이 아직 안 바뀌었더라고요. 안 바뀌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참 대통령이 협박을 받는 이 상황이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예. 법치국가에서 있으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제가 뭐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앞선 대선이 지금 현재
그 여당이나 대통령께서는 어떤 프레임을 갖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이면 대장동이 쭉 불거지니까 네. 정의와 불의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결국은 0.745%지만 네. 국민으로부터 정의를 갖다가 부르짖은 쪽에서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게 지금 말하는 법 정의 원칙 맞습니까? 저 법무부에 가면요. 네. 법과 정의 질서를 구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겁박을 받는데 우리나라 이거 수많은 검사와 수많은 경찰과 네. 법무부 장관까지도 누구 한 명 나서서 대통령을 겁박하는 사람을 협박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칫하면요. 2016년 겨울이나 네. 2017년 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 어떤 상황 예상하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네. 한 말에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네. 인심을 모르는 것이다. 나라와 당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 오늘 언론 보도했더라고요. 예. 그 말이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 검사 출신입니다. 맞아요. 예. 법치가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죠. 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말이 아니고 행동해야 됩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예.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나라를 그래도 검찰총장 출신이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로 일약 스타덤에 올라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인데 예.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할 거라고는 모든 국민들이 상상도 못했던 거죠. 심지어 어제 중앙일보 칼럼을 보면 예. 김건희 여사가 수석들 면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책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수석들이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회의석상일 수도 물론 뭐 사석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자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면박을 준다. 이거는 지금 공적인 그런 회의 테이블에도 김건희 여사가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가능한 일입니까? 대통령 경호실도 5년을 근무했고요. 네. 그다음 경호원부도 한 5년 했었고 민정사정 업무도 한 12년 했는데요. 네. 예전에 청와대에 본관과 관저가 있습니다. 본관 관저 그렇죠. 예. 예. 저는 영부인이라는 분이 예. 공식 행사 뭐 국빈 행사라든가 이라고 동부인하는 예. 행사 말고 예. 본관에 오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본관에 온 적. 예. 그것은 철저한 하나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영부인께서 국정 운영에 개입을 합니까? 그런데 예. 하물며 예. 수석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께 어떤 책망을 하셨다. 예. 그게 뭐 어떤 책망이라도 보다도 말씀 한마디로 하셨다. 네. 대통령이 스스로 도대체 뭐가 원칙입니까? 아니 아무런 지위도 없는 사인이다 그랬는데 네. 사인이 수석이면은 차관급입니다. 예, 그렇죠. 어떤 면에 보면은 거리로 따지면 장관들보다 더 대통령 의사결정에 많이 그걸 좌우할 수 있는데 예. 그분들 앞에서 국정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도 하셨다? 이거는 그러면 사인이 아니죠. 어떤 때는 사인이고 어떤 때는 아니면은 이건 네.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는 입장이 그 입장입니다. 별도의 입장이 없어요. 계속. 예. 아까 말씀하셨죠. 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연 저는 대통령님께 좀 제가 시금방진 이야기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공무원, 대통령실 공무원들한테 사람에게 충성을 원하고 계십니까? 나라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원하고 계십니까? 라고 저는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참 제가 이거는 감히 이거는 한 곤장을 한 100대 맞을 그런 시금방진이지만 예. 물론 제가 그런 시금방진 보고서 썼다가 500일 동안 감옥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같이 있었지만 정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요. 대통령실뿐만 아니고 가만히 있는 법무부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국가 기능 마비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네.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마비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에 총선에서 야당에게 대해서 네. 그
표를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써서 견제와 균형을 해라. 그런데 참 웃긴 거는 이것은 여야가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이거 나라를 좀 먹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따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예.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예. 김대남 행정관 육성이 또 나왔는데요. 용산에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 어린애들 예. 십상시가 등장을 했는데요. 어린애들 몇 명이 쥐락펴락한다. 조땡땡 강땡땡 그런 애들이다.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땡땡 동해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땡땡 젊은 애들.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애들.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 박관천 행정관께서도 계셨던 건데 그때 10년 전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다시 또 대통령실에 특히 이제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져 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지금 다시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십상시가 또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십상시가 부활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참 여러 가지 용어를 좀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예. 비선실세, 국정농단, 내로남불, 뭐 권력 서열, 십상시 같은 예. 용어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예. 문건에도 십상시 쓰셨군요. 예. 근데 내로남불도 제가 처음 대통령 보고 쓰니까 내로남불이 뭐냐 그러길래 제가 밑에 가로를 해놓고 15포인트 밑에다가 11포인트로 당구장 표시해 놓고 간통해서 내가 하면 불륜 남이 하면 로맨스라고 처음에 해석 주소까지 달아줬거든요. 네. 주소까지 달아준 게 있는데 저는 참 현 정부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뭐 이런 밝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언론 나가기 때문에 천공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공공연히 이번에 또 뭐 일본 그 총리 왔을 때 호텔에 앉아 있었다 그러죠. 맞아요. 예. 공공연히 자기가 대통령이 자기를 스승이라 불렀다 뭐 어쨌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비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공개적으로 안 하고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민정에서 찾아오고 검찰이나 경찰에 찾아서 너 왜 그런 식으로 해? 예. 왜 사기를 치고 그래? 너 하지 마. 안 하면은 유업 처리하고 해야 됩니다. 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사람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주위에 포진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이야기를 듣지만 뭐 이야기 들립니다. 야, 같이 근무했던 누구 어디 들어와서 지금 뭐 하고 있다며 네. 한간에는 저한테 그런 말까지 들리더라고요. 예, 어떤 요번에 이부속실을 새로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어느 모 중소기업 출신 중소기업 어디라고 말씀하셔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출신들이 거기에 인원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인원이 없다는 식으로까지 하는 그런 말까지 들리는데 코바나 컨텐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참 국정이 이래 가면은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누군가는 죽을 각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아닙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를 3번 외치고 그 안 되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럴 분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게 직원 또는 진언할 사람은 현재 대통령실에 없다고 봐야 된다라는 게 김대남 씨의 그 주장이기도 하고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의 전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 한마디로 대통령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건희 여사 또는 본인에게 충성하라고 그게 국가기관 전체를 이렇게 형해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충성이 아닙니다. 그건 아부입니다. 아첨. 역사가 증명하는데요. 네. 간신들은 그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처음엔 달콤하겠죠.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15년,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 가을부터 해서 그 이듬해 3월까지 예. 국민들은 매주 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딱히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아직까지 스모킹건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대통령 내외는 동남아 순방 중에 있습니다. 그 국민들의 열기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은 것은 어떤 당시의 태블릿 PC 같은 그런 스모킹건이 없기 때문이다라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곧 스모킹건이 나올까요? 저는 이걸 갖다가 만일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못 찾아낸다면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거 찾아내라고 네. 국민이 헬스들여 가지고 네. 검사한테는 영감리라는 대우까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찾아낸다고요?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이걸 뭐 누구를 비호하는 건 아닙니다. 네.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했죠. 네. 음주운전 나쁜 행위 맞습니다. 네.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됩니다. 예. 더구나 문다혜 씨는 최근에 거의 공인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루 만에 뭐까지 나왔습니까? 비틀거리는 모습. 소주를 갖다가 한 병 시켰는데 같이 동행인 사람이 많이 먹고 여기는 거의 안 먹었다. 세상에 주차 위반한 것까지 하루 만에 다 찾아내가지고 언론에 다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어떻게 이걸 못 찾아냅니까? 못 찾아내는 게 아니고 안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수사 안 하는 것이다. 예, 안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의 태블릿 등 모두 6대를 확보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태블릿 PC, 휴대전화 뭐 본인에게 하나 새로 개설된 하나는 예. 뭐 돌려줬다고 하고 나머지 6개에 대해서 검찰이 창원지검에서 압수수색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 수사의 전망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명태균 씨 말 중에서 만일 제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은 저는 다시 압수수색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폰을 제출했죠. 네. 깡통폰이라 그럽니다. 새롭게 맞습니다. 당한 거.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어떤 무슨 자료가 나오니까 내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네. 다른 제2의 폰에 가지고 예, 있는데 예. 보니까 그런 말 없더라고 나옵니다. 네. 국가 공권력이요. 이 비선실세의 눈, 좀 나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정치 브로커인 비선실세의 눈에는요. 국가 공권력이 정말 발꿈치에 때려 보이는 겁니다. 이거요. 네. 이렇게 국가 공권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국가 법치국가입니다. 저는 법치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법으로 갑니다. 예. 억울해도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전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 갑니다. 이게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예. 당장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신속한 수사를 하면은 네. 얼마든지 예.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고 예. 이 사람이 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돈을 국민 혈세의 세비를 반띵해서 가져갔고 네. 금방 밝힐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검찰은 예. 저는 우리나라 검찰 같은 데 보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네. 반부패 수사부 인원을 한번 봤습니다. 네, 네. 세개 부서 30명이 넘게 있습니다. 이렇게 반부패 수사부가 많은데. 예, 많은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에 이게 특수부잖아요. 예, 특수부죠. 예. 보통 한 개 부서에 한 뭐 5명, 예. 특수 일부는 서무기니까 7명 이렇게 네. 있었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분들이 다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는 거 이 아닙니까? 특수부 검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 아니 그걸 못 밝혀냅니까? 그리고 예. 참 이재명 대표 수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예.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는 이쪽 저쪽도 아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정부가 지금 들어선 지 2년이 넘었죠. 네. 뭐만 말하면 이재명 방탄 이렇게 자꾸만 방탄으로 치부합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종 의혹이 나오고 비선실세 명태균 정책부로까지 의혹이 나오고 김대남 행정관의 의혹이 나오니까 그건 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는 거야 나옵니다. 예. 이거는 여권 스스로가요. 우리나라 사법부를 갖다가 아주 저질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네. 검찰에서 그 유능한 특수검사들이 몇십 명이 달라들어 가지고 탈탈 들어가지고 그냥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방탄한다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제가 아닌 걸 제로 만들고 제인 걸 제로 안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사법의 신뢰도를 여권 스스로가 팍격추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말 더 이상 이제 그거는 네. 이미 철진한 7080 포크송입니다. 예. 이것 좀 끝으로 시간이 네. 8분이나 지나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지금 그 댓글창에 너무 예. 잘 모셨다고 자주 모셔달라 고정하셔야 된다 뭐 이런 아닙니다. 예.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는 그날 당일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자 이 씨 강혜경 씨의 경우에는 예.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취재해 보니까 예. 검찰에서 강혜경 씨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아서 강혜경 씨가 스스로 그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들을 다 종합 정리해서 국감에 출석해서 증감법에 따라서 전혀 문제 없도록 발언을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해서 그 크로스 체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박관청 경정님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문건 유출 사건으로 프레임을 전환해서 오히려 그 공익 제보자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입을 막으려는 이런 시도나 행위가 벌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생겼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왜 강혜경 씨 휴대전화는 안 돌려주고 명태균 씨 휴대전화는 바로 돌려줬을까요? 우리나라 검찰은요. 정말 근데 훌륭한 검사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일부 정치 검사들이요. 네. 이 검찰이라는 칼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날이 아주 잘 서 있습니다. 네. 한쪽은 스스로 한쪽 날은 계속 숫돌에 가면서 날카롭게 만들고요. 네. 한쪽 날은 틈 있을 때 계속 망치 두들기면서 무리다 못해 이빨에 다 빠지게 만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권력을 향했을 때는 뒤집어 이 무딘 칼을 쓰고 예.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권력에서 찍은 사람 정적을 제거할 때는 아주 예리한 칼로 뵙니다. 결국 그런 칼을 쓰는 검찰은요. 예리한 칼에 자기 목을 베게 됩니다. 어떤 예리한 칼인 줄 아십니까? 국민의 심판이라는 예리한 칼에 목을 베게 됩니다. 네. 그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음에는 좀 길게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뭐 속 시원한 정치평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만간 상황이 또 발생할 때마다 예.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